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상담 심리 2학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가 참 우리 조하스님한테는 새 교재가 안 보냈는 것 같아요. 스님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오늘 교재가 없으면 그냥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필기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카톡 교재가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만드는 다시 예, 이렇게 하다 만드는요, 뒤편에 나옵니다. 페이지 보면, 요 한 책에 뒤편에 보면 이렇게 하다 만드는 페이지가, 그럼 이야기에 이야기 같이 일부러 묶어놨어요. 여기 앞에, 여러분 맨 앞에 책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별도로 스님이 52페이지까지는 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가볍게 같이 이제 읽어보고 공부하던 의미에서 해놨고요. 실제는 53페이지 있죠? 그것이 실제 이제 지난번 우리 학기 안 한 겁니다. 안 한 게고 별도로 93페이지 보면 번뇌는 무엇인가 있죠? 그쪽부터는 안 한 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뇌와 관계되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된 책, 63페이지 10강, 13강. 13강부터 할 텐데, 지난번 책 보면 13강부터 할 때, 번뇌는 무엇인가는 나옵니다. 이 책은, 새로운 책은 63페이지고, 옛날 구책은 번뇌 13강, 번뇌는 무엇인가 찾아보면 됩니다. 불교 심리학 지난번에 보면 119쪽입니까? 자, 119쪽에 이번 새 책 받은 큰 책 받은 사람은 내용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번뇌는 무엇인가 하고 6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교재 페이지 보셨죠? 예. 우리 책은 63페이지, 집에 계시는 스님은 110 몇 페이지요? 119쪽 펴면 됩니다. 자, 번뇌란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운 상태를 말한다. 그렇죠? 번뇌는 고달픈 뇌라는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고달프다는 것이 마음이 고달프다, 시끄럽단 말이에요. 왜? 어떤 집착 때문에, 내 집착 때문에 매우 힘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과 의욕은 별개입니다. 의욕은 사람이 의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욕망은, 지나친 욕망은 아드레날린을 촉진시켜서 과잉 분비가 돼가지고 심신이 축 늘어지게 만듭니다. 번뇌라는 것은 모두 마음이 머리로 만드는 환상이다. 그 번뇌는 뭐냐? 환상이요. 생각이 환상이다. 내 안에서 욕망, 혐오, 미망을 빙글빙글 회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요. 63페이지 보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번뇌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은 모든 번뇌는 기본이 탐욕, 썩냄, 어리석음 세 가지예요. 탐욕,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로 보면은 나는 땡긴다고 인력 에너지. 썩냄은 무슨 에너지? 밀어낸다고 반발 에너지. 어리석은 뭐냐? 빙글빙글 돈다고 회전 에너지. 그렇게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명체에 에너지가 있어 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볼 때는 이 번뇌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인데, 내가 좋은 것을 막 끌어당기니까 인력. 썩냄은 싫어, 막 밀어내. 그래서 반발.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어느 것이 유리할까 이런지. 그래서 어리석음은 자만심이나 의심이나 또 어리석음 견해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동안에 번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1학기 때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자가
한문을 유자가 오로지 유자, 집자는 마음 십자, 마음 십, 그래서 오로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맨 처음에 행동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 안 하고 행동하던데요? 그것도 우리가 의식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의식을 한 겁니다. 내가 의식은 못했지만 잠재의식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은 사실상 마음이 없고는 예, 행동이 일어나지 않다 해서 오로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유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번뇌의 종류가 나옵니다. 근본 번뇌 수분뇌가 있는데 근본 번뇌는 자 우리 손가락 짚어볼까요? 탐, 진, 치, 만, 의, 견. 그래서 탐진치, 만의견 그것이 근본 번뇌다. 근본 번뇌 중에서 근본 번뇌는 탐진치지요. 탐진치에다가 플러스 만, 자만심, 의, 심, 견 그랬던 견해. 그래서 탐진치, 만의견을 근본 번뇌로 하고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번뇌를 따를 숫자 해가지고 수번뇌라고 합니다. 수번뇌는 우리가 유식에서는 20가지 외우고 있습니다. 20가지. 예, 20가지. 그 탐진치, 만의 근본 번뇌 6가지. 그리고 수번뇌 몇 가지? 20가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번뇌에 대해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번뇌란 여러 가지 번뇌가 표면으로 나타난 정상, 즉 도로망, 여기다가 보고 제일 많이 나는 화내는 것. 조금만 쉬운 얘기를 듣거나 약간만 짜증이 나더라도 역시 화가 난다. 이 화는 싫지요. 그래서 싫은 것을 밀어내는 반발 에너지거든요. 반발 에너지는 부정 에너지다. 부정 에너지. 부정적이도 하이 에너지, 소극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운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렇지만 이 동시에 이 근원을 점점 잃을 수 없어요. 화는 일어났는데 막 속으로 참고 있으니까 정말로 상대를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막 마음속에 원한이 쌓인 한. 자, 사람이 한을 부으면 옛날에 그거는 여성 비하 발언이죠. 요새 남자가 한을 부어도 오늘의 한이 될 것 같아. 어쨌든 부정적인 화의 에너지다. 이것도 화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부라고 합니다. 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감추어 속임, 뒤집을 복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뒤진 일을 감춰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리는 거.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뭐 누가 하면 뭐 자기가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예 잊어버리는 거. 자기 스스로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전혀 모르게 막 실제 다 생각이 다 안 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걸 잊어버리려는 감촉 이런 것들이 번뇌입니다. 마음이 캥기는 일은 설사 제약감 같은 것은 없다 생각하더라도 표면의식으로 느끼지 않을 뿐 잠재의식적으로는 사실상 마음속으로 자기가 좀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하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유명한 질투. 기계할 질투입니다. 남이 행복한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넌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참 좋겠다. 이 마음속에는 너같이 먼저 나 지금 속으로 질투하고 있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정말로 진정으로 참 좋겠다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촌이 논사하면 어땠다고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다. 누가 있잖아요. 상타잖아요. 앞에가 상타잖아요. 상타면 상 안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해서 상 안 타는지 않은 것이지만 은근하게 상 타는 사람 시기합니다. 저, 아주 저건 어디 교수님한테 잘 보려고 상 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나도 탈 수 있는데 이러면 또 이것도 부정적인 실토도 하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인색 다섯 번 인색한 게 깐깐한 거 인색한 거 좋은 물건을 넘치도록 쌓아두고도
남에게 주기시 하는 마음. 옷이 막, 옷이 엄청 많아. 옷이 엄청 많은데 그 옷 하나 주면 되는데 안 주고 있어. 제자한테. 그래서 스님, 옷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제자와 그 벌벌 떨어 제자 옷 하나 주면 되는데 안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예요? 인색하다. 째째하다. 그 째째한 거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얘기 들었어요. 어떤 스님이 자기 스승님이 옷을 하도 안 주길래 스승님 옷을 하나 입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스승님, 야, 너 내 옷 그 입고 갔지? 그 빨리 버스 갖고 빨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버스가 보냈다는 그런 어떤 스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님은 참 째째하지요. 자신의 일이라면 조그마한 것도 고민은 자신의 일이라면 조그마한 것도 구석기가 변하지만 남이 고민하는 건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고민하면서 막 그냥 머릿속이 아프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고민하는 걸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정신적인 괴로움. 속이고 사기함. 아까 부자도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을 속였잖아요. 자신을 속이고 이렇게 감췄지만 이 광은 남을 기만 남. 자신이 이득되는 일이라면 남을 속이는 이 광이 꽝. 속일 광대. 그 다음에 8번 아첨. 아첨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양들 천자에 자기 강한 사람에게는 굽신하고 아첨하고 악으로 하는 겁니다. 훼손, 방해하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비난하고 괴롭히고 나아가서 욕설을 하고 싫은 표정을 짓고 더욱 심하면 칼이나 총이나 무기로 폭력을 휘두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처를 입는다. 이 훼손은 여러분들 참 많이 나와요. 우리 그 야당 여당 있잖아요. 보면 훼손들 많이 해요. 네, 상대들한테 훼손하는 걸. 만 어떤 주제에 자신은 근사하고 멋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었다는 식으로 뽐내고 뻑이는 그만 뜬다. 또 번뇌 등이다. 잘못하고도 수치를 모르는 것. 이걸 무참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요, 잘못했을 때는 참여를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게 있거든요. 기도 중에서 부처님 참여,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면 되는데, 잘못해놓고도 뭐 절대 반성할 줄 모르는 거. 잘못했다 말 안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죠. 속으로는 뭐, 잘못했으면 참여한 말 있지라도 속으로, 그것도 표현 못하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무척 힘듭니다. 파악한 일을 하고도 부끄럽게 여기거나 반성할 줄 모르는 이걸 무게라 그럽니다. 무게. 자, 무게. 무게와 무참은 위에 참은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겁니다. 괴는 뭐냐면 남한테 참여하는 거. 남한테. 세상에 대해서 참여하는 걸 밑에 참이라 그러고요. 위에서 말하는 참은 자기 스스로를 잘못된 걸 스스로 참여라고. 앞에서 참견해, 참견. 어째서 참견하면 나에 대해서 참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부끄러운 걸 참여하는 것을 세상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참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근세사에 이 동양 그 삼국에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 가장 그 한 100년 사이에 뛰어난 스님 중에서 중국의 인광 지금 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광대사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인광대사는 선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물과 관련된 등도 종의 조사라고도 합니다. 인광대사가 자기를 스스로 뭐라 불러서요? 부끄러운 중이라고 그랬어요. 참개성이라 항상 참개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 요즘 보면 대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13번 도구란 말인데 도구. 도자는 흔들도자. 그자는 붕붕 뜨는 것. 한마디로 쉽게 흥분하고 마음이 잘 떠는 사람 보고 도구라고.
마음이 뭉뭉 잘 뜨는 사람, 도그. 몸만 좋은 일 있으면 마음이 막 뭉뭉 뜨는 거 있잖아요. 그 도그라고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번뇌 일종입니다. 반대로 혼침, 침을 합니다. 조그만 해서 마음이 쭉 가라앉고 그냥 고기를 숙이고 한숨 내리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혼침이라고 해요. 도구나 혼침이나 다 모두가 번뇌 일종입니다. 그다음 불신, 믿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해야지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을 생각 안 하는 거야. 남에게 의심받고 있지 않을까 하고 남을 불신하면 가슴속에 두근두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부정적인 화의 에너지로 저놈이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저놈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불치다. 이것도 큰 번뇌 에너지다. 그 번뇌 에너지 중에 깨어른 것도 번뇌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배울 때에 깨어른 거에 대해서 구분, 우리 구분이 거기 보면 부정적인 것이 깨어름이 있었죠. 그겁니다. 이 일은 지겹고 따분해 하면서 태만해합니다. 그다음 17번에 책임이 없이 그냥 방이라는 노을방 달아나는 일. 그래서 놓고 달아나는 거. 근데 자기 책임에서 빠져나가지고 누가 뭐래도 막 판태버리고 막 계속 빠져버리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무책임, 방일이라는. 그 다음에 건망, 필령. 완전 건망증하고 틀리는데 배우 드물게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배워도 곧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건망증, 필령. 이것도 일종의 번뇌에 속합니다. 다음 마음이 항상 흩어지는 것, 산란하는 것. 애들이 보면 눈덩이 나면 아이들이 산란 그 마음이 가만히 못 있고 막 산만한 있잖아요. 계속 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산만증이 있는 것이 이런 산란하는 것. 이것도 어떤 번뇌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는 부정지, 바른 것을 모르는 것.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모르는 건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부정지. 네. 참 대책이 없지요. 이런 사람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20가지의 번뇌가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생각하면 되고, 그것은 이 번뇌는 왜 일어나냐 했더니 탐심과 성명과 어리석음이라는 기본적인 그 바탕에 집착을 하게 되면 파생된 이런 번뇌가 일어난다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책에는 몇 페이지죠? 67페이지가 옛날 구교재 뭘 구교재 탐 하면? 탐 근본 못 내 다음에 탐찜 해놓은 거 110 한 몇 페이지 되겠는데 탐 몰라요? 번뇌 종류 다음에 번뇌 조금 더 읽은 번뇌 종류 다음에 번뇌 종류 성질이랑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페이지에는 분노의 에너지 그 넘기고 이게 표면적으로 뭐 그 사람은 보통 만나기 싫어 보이는데 그건 페이지 잘 받으시면 받으세요. 번뇌 탐심 내용이 달라. 달라? 그럼 내가 쓸게. 자, 좋습니다. 일단은 그까지 하고 이제 잠깐 오늘 교재 책이 없으면 우리 조아선님은 그냥 메모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참 111페이지 111페이지 참인데 111페이지 접어놓고 그건 안 하고 돌아가서 이제 설명을
오늘 이제 그 신교재 맨 처음에 보면서 신교재 10분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맨 앞인데 우리 저 소아스님은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 찍어서 한번 페이지 하나 찍어 보내주세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번다라 그랬잖아요. 생각이 번는데 왜 생각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 사람의 인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에 대한 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불교하고 우리 불교의 심리하고 너무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더 인용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생각을 많이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지 않은 방법은 뭘까? 생각을 많이 안 하면은 우리 굉장히 마음이 문제가 일어나요.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많이 할까? 오늘 공부할 때 인간의 행동 원리를 보면 애초에 이 세상은 불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옛날 그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인류들이 살았을 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는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이렇게 주위 좀 가리고 그리고 뭐 옛날 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안 가리고 막 그냥 살았어요. 사람 원숭이처럼 다니면서 열매 따먹고 정성 잡고 이러는데 언제 자기 죽을 줄 모르잖아요. 항상 사나운 맹수 이것들이 막 있고 그러고 뭐 추위 더위가 옷이 없으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불안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불안감이 항상 우리 인류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세세생생 우리한테 유전이 떠내려와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겠습니까? 누구나 우리 인류의 공통된 마음속에 불안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그것을 뭐라 그러면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우리 인류의 공통된 집단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한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다. 생존 욕구에 대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 감정입니다. 이 사실 불안 감정은 자신을 지키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안이라는 이 기능이 있어 왔고 그 불안이 다 나쁜 건 그건 아닙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춥지 않으려고 뭘 만들어요? 집을 짓고 춥지 않으려고 옷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들이 배 들고 풀라고 농사 짓지요. 사냥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불안을 적게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뭐가 생겼대? 문명이 발달. 불안이 좋은 장점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불안이 어떤 게 불안입니까? 우리 요즘 이 시대의 불안이 어떤 게 불안입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게 불안일까요? 아니 돈 못 버는 게 불안이잖아.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못 버는 불안이 가장 큰 거예요. 물론 이제 돈 잘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젊은 분들은 그렇지 돈 못 버면 불안하니까 직장 떨어질까 싶어 불안. 그렇잖아요. 그 불안이 거기 나중에 다 생존에 관계된다. 그런 기본적인 불안이 현대인도 있다.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이 생긴 겁니다. 욕망이 왜 생기느냐?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이 생겼다.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탐진치가 있다고 했잖아. 탐심이 왜 생기느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심이 생기는 거야. 어? 가장 근본적인 불안은 뭐예요? 두려움, 불안.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탐심과 그 탐심감에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화가 나지요. 그래서 썩내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자 시작은 뭐예요? 불안 다음에 뭐예요? 탐심. 그 다음에 썩냄. 그렇잖아요?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어리석음이 막 생겨서 빙글빙글 돈다. 대충 알겠죠? 자, 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 근본적 불안 때문에 생각이 많이 나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각이 많이 나는 건 뭐예요? 불안하고 불안한 걸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현대인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 왜?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줄어든 현대에는 요새는 뭐 밖에 목숨하고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무의 속 인간들 집단 무의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도 현대에서는 뭐 목숨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리 많이 없는데 그래도 1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울한 때 우울할 때 불안한 마음이에요. 인간관계에 생기는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네 번째는 잘 아는 돈 걱정.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뭘 들어요? 뉴스 듣잖아. 뉴스 들으면 뉴스 딱 듣자마자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나와. 긍정적인 소리가 많이 나와. 전부 다 그냥 부정적인 소리가 나와. 그리고 전부 다 그만 들으면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편하려면 뉴스를 적게 봐야 돼. 많이 봐야 돼. 속이 봐요. 그래서 그 TV를 바보 상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다섯 번째 사람들이 부정적 표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 생각이 많아요. 부정적 생각이 많아요. 부정적 생각이 많아요. 사람의 70%는요, 7, 80%는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어떻게 생각이 많겠나 많겠나.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 또 타인의 언도, 또 늘 정말로 뭐, 저, 저, 뉴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요즘 유튜브에서도 막 수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거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남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좀, 그 중에도 좀, 행복한 것도 있긴 있죠. 그래서, 정보의 홍수, 6번 정보의 홍수다. 정보의 홍수 때문에 내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를 다 못해, 이 머릿속에서. 처리를 못하게 되니까 더 불안한. 정보는 머리가 깨끗해지고 불안 안 하려면 정보가 소화가 돼버리야 되거든요. 그래, 알아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사람은 괴로운. 요새 이 세상에, 어, 요새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머릿속에 정보라도 돼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단순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고도 문명의 탄생에 관한 것인가? 걱정 많은 인간의 성향 중에서 불안이 문명을 탄생시켰어요. 장점은 또 불안도 문명을 탄생시킨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근데 불안해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이 불안해지지 않아야지 하면 더 불안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 구조가 불안하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한 곳에 집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영상에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이 제일 좋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 숨 들어 마시면서 코끝에 응시를 합니다. 코끝을 응시하면서 숨이 들어가는 느낌을 바람이 세게 들어가는지 천편하게 아주 가볍게 나오는지 한번 느끼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 속으로 찬 바람이 들어가고 더운 바람이 나오는지 이렇게 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갈 때는 찬 바람이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몸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걸 안 느껴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 미묘한 차이. 찬바람과 더운 바람 느끼면서 숨을 쉬고 내쉬고 한 3번 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한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게 평상시 우리가, TV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뭐 봅니까? 그 뉴스 듣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봐요? 그 다음에 드라마 보는 게 더 좋아요. 드라마 보는데도 너무, 이제 드라마 뭐 그냥 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막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요. TV 그냥 자연. TV 속에서 막 이렇게 뭐, 그 무슨 드라마입니까? 산속에 살면서 뭐 이라는 거 무슨 드라마 있잖아요. 자연 같은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뜻없이 있잖아요. 뜻없이 그냥 막 그냥 웃고 즐기는 그 뭐랍니까? 유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 별 생각 안 하거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머리 아픈 거는 이제 보면 좀 그런 건 있어요. 공부 차원에서 접근한데 막 뉴스 같은 거 하고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건 너무 들으면 역사 소설 막 너무 들어보면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TV 볼 때 적당히 보시고 시간 좀 절약해 보시고 뉴스 대부분 많이 안 보고 그리고 꼭 보고 싶으면 자연 같은 그런 거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면서 TV 몇 분 보나 30분 보면 한 5분밖에 나와야 돼요. 5분밖에 나가지고 한번 빙 돌면서 숨 좀 들어마시고 들어가요.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돼. 그 TV를 뭐 무슨 뭐처럼 보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 1시간 이상 막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잠깐 이걸 물을 쉬어주고 그래서 뇌를 쉬어줍니다. 그래서 불안한 공포는 괴로움입니다. 이 불안은 자꾸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 불안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괴로움을 집착이겠죠. 집착. 뭔가 어떤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이 우리는 살정도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보통 보면 봐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면 괴로움이 도처에 있잖아요. 괴로움이. 괴로움이 도처에 보면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우리가 보라고. 보구나. 우리 생로병사도 보구나. 애들 배웠잖아요. 또 뭐, 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 잃는 것도 괴로움이구나.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원정하고 괴로움이구나. 또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또 괴로움이구나. 그걸 부부 듣고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부 듣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괴롭구나. 그걸 갖다가 오음성고래요. 오음성고. 오음성고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괴롭구나. 그래서 오음성고로 해서 오음성고를 다른 말로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괴롭네. 살아가는데 왜 괴롭냐면 생각하느라 괴롭네. 사람은 바보는 즐거워요. 바보는 즐거워. 사람이 생각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게 지입니다. 그치기. 그걸 우리가 지수행이라 지수행. 생각을 그치게 하는 거 지수행, 그치기 있잖아. 그러면 어디다가 마음 생각을 그치는 안겠더니 호흡했지요. 호흡에 정신을 탁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끝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연불에다가 생각을 두면 다른 생각이 끝이거든. 또 뭐 참선, 화두 모든 것들이 어떤 잡다한 번잡한 생각을 갖다가 벗어나는 길이 참 좋은 그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데
불안이 일어나는 사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거 우리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애니그램이에요. 애니그램 성격은 사람마다 불안하게 다 틀렸잖아요. 두려움이 같아서 틀렸어요. 다 틀렸잖아. 그렇게 어떤 사람은 뭐 고통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받는 데는 두려움이 있고 막 있었잖아요. 두려움이 틀려요. 두려움이. 그것을 우리가 사람마다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럼 나는 어떤 불안이 있고 우리 아들은 어떤 불안이 있고 남편은 어떤 불안이 있고 또 내 만난 누구는 어떤 불안이 있다 서로 그렇게 알게 되면 사람을 이해하기 쉽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람마다 틀리고 불안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나면 그것을 알아차리면 되지요. 나는 뭐 순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오늘 첫 강의 시간이죠. 2학기 때.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나는 이 아침 오자면 그 원래는 나는 몇 시에 와야 되는 게 9시 반 아무리 늦어도 9시 반은 와요. 아무리 늦어도 1시간 늦죠. 그러고 보통 9시까지 오거든요. 9시 반에 오는데 이제 내 혼자 오면은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 더 같이 오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 되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말하자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나는 뭐냐면 속으로 뭐가 생기 있습니까? 시간 맞춰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이 나는 안 나. 그게 바로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이에요.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10시 반이니까 10시 반까지 가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또 있죠, 그것도. 그것도 한 생각이에요. 근데 서로 그걸 모르면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뭐, 또 한 사람은 왜 급히 저 차지 모르겠다. 저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분은 쉽게 말하면 느긋하고, 한 분은 아주 그냥 급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갈등이 생기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선임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하자가 생기면 안 돼, 하자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하자가 안 생기려고 막 일하는데 한 분은 느긋하거든요. 뭐 느긋해. 뭐 그냥 뭐 못하면 또 되고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가 이 밸런스라는 게 맞추기가 어렵다. 예, 알겠죠? 음. 좀 느긋한 편이죠. 예? 저는 그래요? 그렇고 정확하게. 정확하고. 어쨌든 불안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불안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용과 인정이 중요하다.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불안한 에너지를 활용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페이지 다 읽고 나니까 참 쉽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12페이지 고민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안 어려워요. 자, 우리 사람은요, 하루 중에 90%를 걱정으로 산다. 어, 하루 종일 우리가 한 90%를 걱정 속에 산대. 뭐, 걱정, 걱정. 생각. 걱정이라는 게 다른 게 생각을 하고 있는 무슨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이 잘 될 거라 생각이 아니고,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걱정. 그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90%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90%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면 걱정이 안 생기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잘못된 것 때문에 생각이 난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걱정거리가 실질적으로는 아니랍니다. 이걸 연구결이 확실한 일을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 팀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 많은 사람은 설문조사가 실제 일어나는 거 봤더니 내가 걱정하는 90%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안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아까 배웠지요? 불안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도구를 만들고. 불안 때문에 문명을 만들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불안은 이렇게 중요한, 불안도 어떻게 보면, 예,
위기를 이게 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불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렇게 해서 좋은 거고. 근데 불안한 긍정적인 측면이 심하게 되면 당장 처리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허둥댑니다. 갑자기 있잖아요. 막 무슨 일처리 나오면 일 처리하지 못하고 허둥허둥 되는 거야. 너무 불안을 하게 돼. 사람은 대체 왜 고민을 하는가? 48%가 문제 해결 과정을 고민했고, 그게 그 현재 일어난 일 때문에 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 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문제 해결 과정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미래를 미리 걱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벌어진 일 있잖아요. 이미 벌어졌고 있어요. 결과를 못 바꿔요. 그러면 다양한 해결책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뭘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후회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 코넬대 심리학 교수 길로비치와 맥더백의 후회에 관한 연구를 설문조사했는데 인간은 단기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후회를 잘 기억한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짧게는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전에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옛날 내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네. 짧게는 좀 전에 내가 한 거 있죠. 한 일. 내가 좀 한 일을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내가 어,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 내가 행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걱정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라는 행동 중심적으로 발상 변화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상담을 하러 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초점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걱정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당신이 이번에 삼재가 떴으니까 이럴 거라고 걱정시키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재가 오는 거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시키지만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 삼재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예? 마음적으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행동 중심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에, 두 번째 여기 총 30 몇 회까지 있었고요. 다 두 개씩 하면 거의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앞을 좀 넘어가서 이제 이제 우리 14번가 번뇌했고 탐욕 탐심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탐심. 자, 본교재 탐진. 우리 오늘 책은 67페이지. 탐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고 탐하는 마음이다. 의욕하고는 틀립니다. 이 탐하는 마음 때문에 자타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말 의욕과는 틀립니다. 의욕은 생동함이 있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의욕이 없으면 안 돼요. 의욕이 없으면 그냥 죽은 시체 같아요. 하지만 이 욕망은 마음속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즉, 일에 집중하는 마음이요. 해보자는 마음으로 적당하면 사며 활력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마음은 조용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이때 일에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주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자주에 인성운이 올 때
같다고 와 같이 안정되고 좋은 에너지입니다. 자, 제다신약 사주의 같은 경우는 인성운이 오게 되면 굉장하게 안정되고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즉 탐심이 지나치면, 제가 더 오게 되면 탐이 오게 되고 파은이 됩니다. 즉 탐심 때문에 오히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욕망과 해보자 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욕망이 강하면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욕망의 스트레스의 소진이 되어서 실제 일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에너지란 욕망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고 차분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제 집중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욕이 막 앞서가지고 나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진짜 해야 될 일이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다.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하려면 평상시에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지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 안 하신 분들은 그 의욕이 한번 일어나면 막 그 의욕 속에 자기가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벌려고 막 일하다가 요새 말하는 보이시피싱 당한답니다. 보이시피싱 당하는 사람 이번에도 많았어요. 이번에도 두 건이가 있었어요. 우리 전에 신도가. 한 사람은 다행히 미리 이렇게 알아냈고 한 사람은 그냥 마스크 보내봤었어. 그럼 왜 그러냐면 보이시피싱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돈이 간절히 필요해. 간절히 필요할 때 머릿속에 간절히 필요할 때는 뭔가 모르게 이 지나가게 속에서 뭐가 탁 뜨는 거 보면 급히 돈 빌려주면 눈에 팍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들어온대. 그럼 그거 막 눌리다 보면 뭐 어디로 하시 돈 준다고 막 나오니까 계속 빨리 들어가. 만약에 지금 멈추면은 돈을 갖다 못 빌린다는 거야. 지금 멈추면 돈 못 빌리니까 계속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친척한테 얘기하지 뭐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계속 그것만 보고 거기에 대한 시행만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당했다는 거야. 야,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마음을 이게 어떤 경우라도 조금은 이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란 욕망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고 이거 중요한 좋은 에너지란 뭐예요? 욕망에 지나치게 좌우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너무 돈이 필요하더라도 정말 앞뒤로 책임하게 보여야지 차분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일에 집중이 잘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대다신경 사주에서 대성운이 올 때 탐심이 극도로 생겨. 탐심의 에너지가 지나쳐서 일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더 돈을 빌리지요. 빌려갖고 지가 쓰면 되는데 보이시피싱 하는 데다가 죽은다. 실제 그래. 그래서 자연스러운 욕구에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지식욕이 있는데 이것에 너무 집착하면은 식탐, 색탐, 재물탐, 명예탐, 질탐이 되는 거나 탐자가 붙으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 그냥 요거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행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 탐심이 난다는 거야. 자, 제가 말하는 뭐가 있나? 재탐. 이제 생각나세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 그쪽에 탐이 생기는 거예요. 또 관성이 너무 많으면 간 쪽에 탐이 생기는 거예요. 겁재가 많으면 그쪽에 탐이 생겨요. 탐을 지배하고자 하는 탐심. 그 탐심이거든. 뭐든지 욕망이 지나치면 탐부터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운 명리학에서 보면 십성이 한쪽으로 붙였잖아. 그럼 그 앞에다 탐 붙이면 돼. 탐관, 탐식, 탐인, 탐급, 탐대. 좋네. 탐대는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것처럼 말하자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중화시켜야 되죠.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 자, 봐요. 그 비급이 아주 많은 사람 있잖아. 8번 유형. 8번 유형 비급이 많은 유형을 8번 계속 내야 돼. 힘을 좀 빼야 돼. 자동적으로 빼니까 들어가야 돼. 식신을 움직이지. 사랑과 배품을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자기 똘똘똘 뭉쳤던 그 병이 조금 없어지잖아. 그런 원리다.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놨다. 이 불교 심리나 뭐 사주 심리나 아까 말한 애니그램이나 그 같은 궤도로 돕니다. 그렇게 됩니다. 탐욕심, 여성 불교의 유칙에서는 근본 번뇌 자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욕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욕구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누가 된다? 탐이 이게 문제다. 욕심, 탐, 집착.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집착이 문제지 기본적인 어떤 욕구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심을 내면 신체나 정신이 병들게 되어서 고통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 지나치면 식탐이 되고 이것이 병이 근원이 되면 비만증, 지방이 많아가지고 뭐 지방 많은 고지혈증이 가능. 그다음에 당뇨병 이런 것들이 걸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사람의 아르마, 욕구, 3번 욕구는 자연스럽고 적당한 욕구는 괜찮지요. 사람이 욕구가 없으면 죽어요. 적당한 욕구, 그다음에 배변 욕구, 그것도 좋아요. 기본적인 욕구는 있어야 돼. 네. 까르마라는 업을 까르마, 행위, 어떤 행위를 까르마. 까르마가 업입니다. 인도말 가름하고 업이고, 자, 선한 업은 선업이라고 하고, 악한 업은 악업이라고 그래요. 선업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는 행동, 악업은 어두운 마음으로 하는 행동,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반 중국병은 모두 적극적인 마음을 결국 짓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소목적인 마음이 된다. 왜?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있다. 우리는 원래부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이 많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많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있다는 그게 잠재식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 집단 무의식 속에 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싹 그 마음속에 있으면 알고 싹 걷어내고 나면 밝은 태양이 나온다. 그게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마음, 청정 자성이란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가는 건데 평소에는 불만이나 불행이나 마음은 마음 움직임으로 인해서 업의 에너지를 정제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요. 부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잘 내.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화가 나거든요. 또 화가 한번 나면 그 화가 무슨 뭐처럼 되느냐면 불쏘시개처럼 돼가지고 나는 화를 불러와요. 화를 한번 내면요. 화가 또 막 이제 화를 내 눈이 보이는 게 없잖아. 왜 없어요? 싸우면 또 화가 팍 커져요. 마치 성냥불 하나 그리되면 불이 확 붙듯이 화를 하면 붙이면 화가 팍 붙고 그럼 다 타겠죠. 나중에 재만 남죠. 상처만 남죠. 마음속에 상처만 남죠. 그러면 이제 서로 떨어지지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자,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과 세속에서 말하는 선악은 정의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소극적이고 불행한 마음을 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불교에서 반대로 보통 보면 불교에서는 소극적이고 불행한 마음 악이라고 하고 반대로 잘못됐네. 반대로 말치야 부리고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선은 마음속에 욕망, 혐오, 미망의 번뇌 에너지를 키우지 않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게 불교의 실제는 불교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재속에서는 이제 불행한 마음을 갖다가 재속에서는 불행한 마음을 악이라 하는데 요건 이제 불교에서는 불행한 마음을 악이라 한다 이래 놨나? 그렇지 악이라 하고 선은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의 욕망과 희망, 미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선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게 선이냐면요 너와 내가 동시에 이익이 되는 거야. 너와 내가 동시에 이익이 되면 그건 선이라고 해요. 근데 너가 나는 좋은데 나는 이익이 되는데 상대는 악하게 되고 둘 다 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이익이 되고 상대는 불이익이 되고 둘 다 불이익이 되면 그건 불행, 나쁜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법고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한 일에 주저하고 있으면 마음은 악을 즐기게 된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만약에 선한 행을 하는데 이를 주저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마음은 악을 즐기게 된다. 그래서 항상 선한 행을 주저하지 마라. 그 선한 행이 뭐냐면 너와 내가 같이 이익이 되는 거. 응? 어떤 게 있습니까? 말을 갖다가 아주 이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상대 듣는 사람 기분 좋아요. 말하는 윈. 응? 요즘 얘기하는 윈. 윈윈이 이익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를 보고 약간 욕 전하게 상대를 폄하하는 말 했잖아요. 그럼 상대는 상처받지요. 그럼 상대는 나한테 어떤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얘기해놓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죄스러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죄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 돼. 죄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일단 마음속으로 참여해야 돼. 자기가 현재 혼자 참여하는 건 뭐래요? 참이고. 그 사람 앞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어제 이런 말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배가 두 개를 다 하면 참게라. 근데 여러분들 참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보통 여자분들은 참게 잘 안 된다고. 구조적으로 잘 안 된다고. 속으로는 참으면 되는데 괴가 잘 안 된다고.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대 속 하는데 괴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아주 그냥 제대로 된. 그건 아주 타고난 우리 수행자. 욕망의 번뇌에 사로잡히면은 자 욕망의 번뇌 에너지가 마음에 깊이 약을 남겨 습관이 된다. 그래서 탐진죄의 삼독에 물이 들면 물감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한번 욕심을 부리면 욕심의 물감이 더 늘어나고 한번 불쾌한 기분이 들면 계속 불쾌한 감이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불쾌한 감이 들었잖아요. 그 조금 나중에 이마음이 커지고 나중에는 자기 얼마나 하게 불쾌한 감정이 차요. 그 감정이 차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행동. 감정이 있으니까 폭발하잖아. 폭발하기 화가 막 튀어나와.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우리 집 공부하는 사람은 막 뭔가 뭐 이상해.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럼 왜 기분 안 좋지? 이러다 보면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왜 기분 안 좋지? 생각하는 순간 기분이 사라져요. 그걸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감정을 생각하는 순간 감정이 사라진다. 그리고 집중을 더하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왜 그런 일 났지 하고 이렇게 그런 데까지 왜까지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그것을 가지 행동을 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5번 손익계산의 기술.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에너지가 엄청 소비가 많이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때는 넣어버려야지.
건강도 해야지, 인기도 있어야지, 뭐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얼마나 욕망이 많잖아요. 이거 다 챙기려면 우리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좀 정해야 돼요. 순서를 정하려면 항상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자. 일기를 쓰게 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할 일들이 이거 따고 싶고 이거 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정해요? 우선순위는요. 우선순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를 하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정해놓고 다른 거 있으면 탁탁 지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일기는 뭐 꼼꼼하게 안 써도 돼요. 그날 일어날 일, 뭐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이런 것들 적어서 택하는 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리가 싹싹싹 되니까 굉장하게 내 머리가 편해져요. 응? 수행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일기 쓰는 거다. 그래서 욕망은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하는 우리 무의식 쪽의 반응입니다. 어쨌든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음을 욕망이 현재 있음을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여기 현재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항상 지금 여기 뭐가 있어? 욕망이 있어. 지금 여기 내 어떤 마음이 있어. 지금 여기 어떤 뭐가 있어. 이거 지금 여기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욕망을 잠재우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번뇌를 없앱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장 포장이 좋구나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요. 원래 욕망이 우리 많은데 소장 포장이 나온 이유는 일본에서 나온 이유는 타협을 한 겁니다. 이게 원래 빵을 먹으면 안 좋잖아요. 빵을 먹으면 안 좋은데 큰 빵을 먹으면 안 좋으니까 빵을 아주 작게 만들면 하나 만들면 이거는 소량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 난 이렇게 작은 빵은 포장이 좋아. 너무 많이 먹어도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이 가까이 있을수록 욕망이 또 정복되는 사실을 주시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욕망은 다른 것 때문이지 욕망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욕망은 뭐냐면 업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업 때문에 업이 어떤 업이냐면 자 내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뭐 먹고 싶잖아요. 그런 습관이 들은 거야. 습관을 들여놨으니까 그때 되면 배가 막 고픈 거야. 근데 하루 내가 만약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5시 이후로 안 먹는다? 이게 딱 정해놨으면 5시 이후로 안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절대로 안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계속 저녁에 밥을 안 지키고 한 9시쯤 돼갖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좀 있다가 뭐 간식 찾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밤에 늦게 하게. 밤에 늦게 되면 그 시간만 되면 9시, 밤 9시 되면 그때는 라면이 막 땡기고 그때 되면 과일이 땡기고 막 그렇다니까. 뭘 만드냐면 습관이 그걸 만든다. 습관이 뭐라고? 습관이 업이다. 정도 69페이지 정도까지 하고 또 취업다가 잠깐 쉬겠습니다.